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과학원 원장 박민찬입니다. 주 5회 오후 3시에 방송하는 풍수만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풍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주제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풍수에서 적용되는 것은 인간사, 세상사 모든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큰 주제로만 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얘기였었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하게 된다. 이거 너무 놀랄 일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지금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세계를 리드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세상사, 인간사는 다 자연에 적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세계를 리드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세계 평화의 산실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의 산실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구의 중심부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중심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머니다 말이죠. 부모님이다 말이죠. 여기서 다 파생된 게 전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진리, 원리, 보석, 모든 인간사가 중요한 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연이 그런 위대한 자연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자연의 활용법을, 이걸 활용하게 되면 세계에서 다 이것을 배우러 옵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정말 신선히 사는 나라가 됐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를 배우러 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그걸 가르쳐주면 돼요. 그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이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전 세계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 자연의 이치를 배우러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의 산실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치를 하나하나 앞으로 다 말씀드릴 거야. 구체적으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0만 불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깜짝 놀랄 얘기고 뚱구름 잡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로 30만 달러 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풍수지리가 뭡니까? 풍수지리는 이 부를 형성하는 겁니다. 부를 창조하는 거예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풍수지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당을 아시죠? 명당. 예, 명당이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명당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명당이 많지 않아도 길지만 돼도 부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80% 이상은 부자 되는 방법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터가 길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집을 좌양만 맞춰서 지으면 길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길지가 되는 방법 80%가 갖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명당은 우리 나라에서 쓰면 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예를 들어서 청와대라든가 국회의사당이라든가 또 우리의 관청, 이것을 명당으로 활용하고, 우리 국민들은 다 명당을 쓸 수가 없으니까 길지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또 중요한 것은 기업이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들에게 명당을 활용해 주는 거예요. 음택도 그렇고 양택도 그렇고 이 두 가지를 명당을 활용하게 되면은
기업이 발전해야 또 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0만 불이 된다. 이 역시 어떻게 해서 30만 불이 되는지를 제가 과학적으로, 풍수학적으로 이걸 풀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노벨상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노벨상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자연활용법은 세계가 똑같은 영역 아닙니까? 이것을 개발한단 말이에요. 개발이라는 것은 과거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면 이 자연은 감지 감흥이다 말이죠. 우리가 양지에 나가면 따뜻한 기운을 받죠. 양지에 나가면 감지가 돼서 따뜻한 감지가 돼서 반응이 오는 것이 뭡니까? 감지 감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따뜻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미 우리 지금 전 세계는 감지 감흥에 지금 다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텔레비전도 감지 감흥이고 우리 전화도 제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목소리까지 다 또렷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감지가 돼서 반응이 나타나는 게 벌써 이 전화 통화하는 건 아닙니까?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감지 감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풍수학을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도 이미 100배, 1000배 이상 어려운 것도 감지 감흥이 돼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풍수를 과학으로 증명하는 건 아주 쉽다. 그러면 전 세계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어렵지가 않아요. 이 기간이 감지 감흥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이건 당연히 받게 되는데요. 뭐 미국이 노벨상을 뭐 125개인가 되고 무슨 영국이 80몇 개, 일본이 40몇 개 뭐 이렇게 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이 풍수학으로 노벨상 하나만 타면은 125개 탄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125개는 요 부분별로 노벨상을 탄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총괄적으로 여기에 모든 인간사가 세상사가 다 있다는 겁니다. 사후의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까지도 이 자연이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만 타도 인간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다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나라의 100개 탄 것보다 낫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정책을 참 제가 지금 볼 때는 답답할 정도로 제대로 된 정책이 10%밖에 안 됩니다. 뭐냐면 이것도 풍수학으로 적용시켜서 하게 되면 아주 쉬운 방법으로 되면서 또 효율적이 되고 그건 아주 근본적이 되는 겁니다.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정책 풍수학이란 말입니다. 풍수에서 다 경제가 다 있는 거니까 당연히 풍수학이에요. 또 교육정책, 교육정책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정책은요 5%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에 5%도 안 되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그래도 80% 이상 돼야 됩니다. 그것이 풍수학이란 말입니다. 자연의 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이 교육정책을 360도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다 이 정책을 누구나가 여기에 따라서 교육을 합니다. 무슨 사교육비니 무슨 뭐 어릴 적부터 국영수 배우러 다니니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애들한테 그 혹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뭘 써먹어요? 그렇게 애쓰고 많은 돈 들여서 많은 고생을 해서 부모님까지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냐 이겁니다. 몇 년 전에 발표가 나왔죠. 우리나라 자기가 전공한 것을 제대로 풀리는 사람이 17%라고 그랬어요. 17%. 83%는 쉽게 얘기하면 실패한 것이죠. 그건 뭐냐? 처음부터 어릴 적부터 그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인생도 허비하게 된 거고 보람 있게 사는 것도 못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참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자기가 태어난 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제가 누구나 각 태어나는 그 특징 있지 않습니까? 소질, 기질 이런 것을 어릴 적부터 타고난 대로 개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대성하게 됩니다. 장차 물론 대성하게 되는 것은 많은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많은 연구를 했어도 운이 풀려야 됩니다. 운이 풀리는 대로 대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직이기 때문에 제가 평생 그 일만 해도 그렇게 즐겁게 생활하면서 행복하단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풍수연구가 지사, 옛날 말로는 늘 지관이라고 그랬는데요. 제 팔자가 이 풍수지리학을 하게 태어났어요. 저는 이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 이것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요.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돈 어떤 경제와 관계없이 왜냐 모든 사람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아무도 모르는 것을 제가 얘기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무슨 경제는 돈이라는 건 있다 없어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즐거운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일생을. 그러니까 교육을 그 사람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정말 아주 효율적이면서 아주 미래가 즐거운 생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제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연구한 것은 풍수의 결론은 인간이 태어나서 추구하는 부자, 명예, 화목,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게 풍수학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것은 뭐냐? 운을 갖게 하는 거죠. 좋은 운명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인류가 발생된 후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이것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걸 밝혀냈나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천상천하 유화 독전이다는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을 그 뜻의 의미를 완전히 풀어낸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풀어냈고 또 2600년 전에 공자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라까지는 다스렸어요. 그러나 세상을 평화롭게 평천하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연활용법으로 평천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2600년 전에 공자님 그 예언을 그 의미를 이 풍수학에서 자연활용법으로서 풀어냈다라고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 성현들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1500년 전부터 이런 우리나라가 지상 천국이 된다. 그러니까 1500년 전부터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요. 깜빡 제가 했는데요. 만국활계 남조선이라는 말은 500년 전에 했습니다. 500년 전에 남사고 선생이 하셨거든요. 만국활계 남조선. 그러니까 인류의 진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밝혀진다. 그것도 남과 북 사이에 남쪽에서 밝혀진다라고 5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요. 누가 하셨느냐? 남사고 선생이 하셨습니다. 남사고 선생님은 제 직계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이 후계자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21세기에 이것을 밝혀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이것을 다 밝혀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500년 전에 지상 선국 조선화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1500년 전부터 지상 선국, 그러니까 신선선자입니다. 우리 조선이 신선이 사는 나라가 된다라고 그런 뜻을, 그 예언을 또 풀어낸 거고, 아까 말씀드린 500년 전에 만국활계 남조선이라는 그런 그 예언을, 그 의미를 다 풀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세계를 리드한다. 세계 평화의 산실이 되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이미 자연 이치에서 다 밝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현들이 밝혀낸 것을 제가 이 시대에 다 풀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이것은 정말 천우신조죠. 천우신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물론 우리나라가 대단한 우리나라 중심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전해 내려왔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만 전해 내려온 것은 사실인데 말만 할 줄 알지 구체적으로 그걸 과학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론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미 1998년도에 제 책 저서가 있어요. 1000년 만에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책을 썼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 속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냈고 또 다니면서 강의도 했고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도 별 반응이 없어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라 그런가요?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세상의 모든 일은 나 혼자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내가 이 인류를 평화로우게 할 수 있다는 방법론도 나 혼자 시작을 해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면 나를 위해서 이걸 활용해야 되겠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활용해야 되겠다. 기업이나 사회를 위해서 이 자연 활용법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또 제 얘기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해가 되고 신뢰가 된다면 아마도 활용들 하시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정보화 시대로서
누구보다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늦을 때는 그 사람보다 늦으면 제가 2등 꼴찌가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고요. 풍수방설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제가 이 풍수 논리를 필 적에 그 이해를 돕고 또 신뢰를 갖기 위해서 풍수가 무엇인가, 정말 자연의 이치, 맨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으셔야 앞으로 제가 말하는데 저 말이 그때 이렇게 돼서 그런 말이었구나,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맞네 이렇게 신뢰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에는 풍수의 원리, 이치,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요, 풍수의 원리는 쉽게 말하면 풍수의 근원을 얘기한 겁니다. 그 풍수의 근원이라는 게 뭐냐? 자연의 원리입니다. 자연 원리. 자연의 원리가 풍수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를 활용하는 거죠. 기.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에는 기가 있는데 이 풍수가 기를 활용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기, 또 하나는 양기. 음기와 양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풍수의 근원입니다. 물론 기와 형상을 활용하는 거죠. 형상.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 풍수의 이치라는 건 뭐냐? 이치라는 것은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정. 무엇을 작품을 만들려면, 자동차를 만들려면 각 부속 공장에서 가져와서 조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해서 조립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 풍수의 원리를 우리 필요한 때 쓰기 위한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요소는 뭐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만들어진 것을 활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어느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사업을 하려는데 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운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라진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잘 되려면 운을 갖게 해야 됩니다. 국운이 필요합니다. 이 국운을 융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풍수의 요소인데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라에는 국운을 적용시키고 박민찬이는 개인의 운을 개인이 잘 될 수 있도록 운을 적용시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적용시키는 게 그 요소입니다. 요소. 그러니까 인간사, 세상사는 이 운이 다 필요한데 운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소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을 각 분야별로 다 적용시키는 것을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운이 없으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 왔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운을 몇 퍼센트 갖게 되느냐? 80%의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사. 물론 이제 태어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만큼 그 적용시키는 게 운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풍수의 원리와 이치와 그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걸 왜 그러냐? 이게 앞으로 정말 어떤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거 참 그렇게 되는 거로구나. 제가 가령 청와대 가서 간평하는 걸 이제 보실 텐데요. 여기가 이렇게 돼서 운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정문은 대문은 어떻게 냈고 집의 방향은 어떻게 됐고 산의 형상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풍수의 그 이치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수의 그 정의를 제가 내려봤어요.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나서 풍수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 하고 해보니까 풍수질이란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하여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상과 기를 활용해서 운명을 결정한다. 참 간단하죠.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운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풍수질이 정의다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리고, 자, 그럼 국어사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고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똑같아.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풍수질이란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결해 설명하는 학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완전히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국어 사전에는 어떤 그 의미만 이렇게 간단하게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풍수학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나 결론적으로 내용은 같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수질이 영향이라는 것이죠. 흥망성쇠 길흉화복, 그리고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라는 것이 국어사전에도 그 의미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한 것은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부정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그리고 이러한 얘기를 좀 개인별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풍수를 부정한다든가 또 풍수의 이치를 더 알고 싶다든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우리 구구는 또 이런 모든 것을 한번 토론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한번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어 사전에도 이렇게 풍수질의 의미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벌써 오늘 시간이요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것을 약 10분간에 걸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것에는 다 운명이 있죠. 그렇죠? 다 운명이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도 그렇고, 언젠가 이게 어떻게 지어져서 누구누구가 어떻게 사용하다가 언젠간 이 건물이 이제 사용을 안 하게 허물어진다든가 다시 짓게 된, 그럼 운명의 끝이죠. 박민찬이도 어느 부모님한테 어느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자라가지고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거, 이게 운명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나이 먹고 또 그래서 사망하게 되면 운명의 끝이죠. 이 지구상의 모든 것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운명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운명이라고만 얘기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일생 아닙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려면 좋은 운명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 운명이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을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기질이 있고, 이런 것이 각자 다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좋은지, 건강은 어떤지,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이런 것이 다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간의 운명은 인간이 딱 태어나면 결정이 되는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이 풍수학에서 결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밝혀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운명이라는 것을 자 크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운명을 크게 나눠보면 개인의 운명이 있고 공동체 운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운명, 공동체 운명. 우리 인간사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개인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각자의 여러분의 그 각 운명은 직계 조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직계 조상 누구? 돌아가신 직계 조상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고 자손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죠? 매장이나 화장을 하죠. 이 매장에는 길과 흉이, 좋은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나쁜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고, 길과 흉이 상반되지만 화장에는 무회무득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매장은 어디다 합니까? 매장은 땅속에 하죠. 땅속에는 여러분 각 지질이 있죠? 땅속에는 자, 어떤 지질이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꼽아볼까요? 네, 풍수용어로 그걸 이제 혈이라고 그러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여러분도 한번 공부하실 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온혈, 화혈, 건혈, 냉혈, 습혈, 수혈. 그렇죠. 이 땅속에는 물나오고 건조하고 냉기 있고 화학이 있고 습기 있고 안온하고 이렇게 6가지 지질이 있는 거는 여러분도 이해가 되셨죠? 자, 매장은 그 이제 지질에다가 매장을 하는데, 좋은 길지라는 것은 이 6가지 중에 온혈밖에 없습니다. 온혈은 땅속이 안온하고 따뜻한 곳이죠. 이러한 곳에 부모의 조상의 시신을, 유해를 매장하면 이 매장된 그 유해가 그 지질에 따라 안온하고 따뜻하면 따뜻한 기를 발산할 거 아닙니까? 그 기가 따뜻하게 발산한 그 기가 직계 자손과 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이 따뜻하니까 어떻게 돼요? 편안하죠? 편안하다는 건 뭐냐? 편안한 운을 갖게 한다는 거죠. 편안한 운명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이 풍수가 아주 재밌어요. 자, 그러면 온혈은 편안한 기, 따뜻한 기를 직계 자손과 통관하게 해서 자손이 편안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지질 5개는 어떻습니까? 화기 있고 냉기, 습기, 건기, 물기, 이곳은 흉기를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흉기가 또 직계 자손한테 받는 자손들은 흉기를 주는 만큼 자손이 고통스럽게 사는 겁니다. 금방 앉아 이해가 되시는데요. 자, 그래서 이 개인의 운명은 직계 조상의 영향에 의해서, 그럼 어느 직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까요? 주로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태어났죠. 그러면 부모님의 영향은 아닙니다. 조부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조상에게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대개 증조, 고조, 그러니까 4대, 5대, 제가 1대니까 부모님이 2대, 조부가 3대, 증조가 4대, 고조가 5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까지 살아 계셨다면 증조나 고조의 영향을 받고 영향의 조상의 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운명은 대개가 증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증조부의 묘가 좋으면 좋은 만큼 자손이 좋은 운명을 결정되는 거고, 나쁘면 나쁜 만큼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몇 퍼센트가 결정되는가? 80%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면 이미 제 운명이 80%가 제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잘 결정된 사람은 아주 조상의 덕이고, 운명이 잘못 나쁜 운명을 타고났다면 또 그것도 조상의 영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무슨 말이 있습니까? 조상의 묘가 좋으면 자손이 잘 되고 묘가 나쁘면 자손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과학인데요. 이 사실을 제가 1994년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다가 논문을 보내가지고 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과학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그 PD한테 그런 이 조상의 영향으로 자손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와 자식은 같은 물체라서 기가 통한다. 감흥이 된다 그랬어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서울에 방송국이 다 있다. 그런데 전국의 텔레비전이 그 방송 채널 맞추는 대로 나오는 그 원리가 뭐냐고 얘기했더니 반문한 거죠. 그랬더니 같은 전파끼리 통관되기 때문에 그 방송 채널에 다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다.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PD가 부산의 동의대학교 이상민 교수가 있습니다. 기 박사죠. 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풍수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기가몽이라는 가문, 부모와 자식은 기가 통한다는데 그 말이 맞느냐 그러니까 맞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남자 5사람에게 정자를 채취해가지고 이게 실험한 방송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서울에 놓고 정자는 대전쯤 약 200km가 되겠죠. 그리고 5사람을 드문드문 앉혀놓고 그 정자 있는 곳에다가 정신통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5사람 중에 한 사람을 몰래 가서 탁 놀래게 했어요. 놀래게 하니까 깜짝 놀라니까 놀랬지 않습니까? 이때에 정자 5개 중에 하나가 동시에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니까 놀란 사람의 정자였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기가 통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동기가몽은 오래 수백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풍수지리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과학으로 증명한 것은 최초입니다. 물론 기 박사가 했지만 제 제안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이죠. 풍수를 기초적인 과학으로 증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계, 그러니까 조상이 편안하면 자손이 편안하게 산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화장은 어떻게 될까요? 화장은요, 사망해서 바로 화장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해가 타서 재가 되죠. 이 재에서는 기가 발산 안 합니다. DNA가 없어요. 800도만 되면은요, 이 DNA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에겐 이 화장을 했을 때는 해와 득이 없는 거죠. 그럼 자손이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은 해와 득이 없기 때문에 자손이 노력할 만큼 그 아주 합리적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풍수가지만 벌써 30년 거의 가까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 내장에는 길과 흉이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길지를 쓰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화장이 훨씬 나은 것이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에 지금 묘를 쓴 것을 보면 99% 다 잘못 썼습니다. 결론은 뭐야? 다 99%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노력할 만큼 결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다 같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이 벌써 조상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력할 만큼 결실도 못 얻는 겁니다. 또 제가 99% 다 잘못 썼다는 말 또 입증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상위 몇 %입니까? 1%예요. 1%. 이것이 입증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좋은 덕을 받는 사람, 음덕을 받는 사람은 상위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장이 났다는 거죠. 노력할 만큼 결실이 온다. 이거 상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풍수가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상하다고 느껴지는데 이건 솔직한 심정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 풍수라는 것은요, 엉뚱한 소리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큰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설모당이 사람 잡는 격이죠. 그래서 저는 죄 안 지려고
이 풍수를 연구한 대로 사실대로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99%가 화장을 하는 것이 맞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개인 운명은 직계 조상의 영향으로 80%가 결정된다. 운명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운명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공동체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집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가정의 공동체 운명은 우리 집안입니까? 이 집터에 따라서 하는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공동체가 하는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우리 집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으면 좋은 만큼 이 양택의 길질은 말이죠. 이 양택의 길질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제가 운명이 50% 좋다 그러면은 양택의 길지만큼 이건 500%도 될 수 있고 5000%도 될 수 있어요. 양택의 명량만큼 발전하는 겁니다. 이거 양기를 활용하는 거. 아까는 음기를 활용하는 거죠. 개인 운명은. 이건 양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건희 회장님이 수십조 부자라는 게 사주팔자에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사주팔자를 풀어보면 재물운이 있다, 재물운이 좋다, 이것은 나와 있지만 얼마만큼 액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좋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이 양택도 좋은 데 가서 살게 돼 있어요. 운이 좋은 사람은요, 꼭 풍수가를 안 하다 하더라도 우연이라도 좋은 데 가서 살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유명한 풍수가를 또 선정을 해서 좋은 명당터 양택을 활용하죠. 그러니까 내 운명에 수십조는 없어도 이 양택이 크게 발전할, 크게 부자 될 것이라면 여기서 되는 거다 말이죠. 그 양택이 중요한 겁니다. 근원적인 것은 음택이지만 큰 부를 갖는 것,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은 양택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음택을 잘 활용한 사람은 지금과 같이 우리 재벌 그룹들, 이런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가보면 조상미호가 아주 길지에 부자되는 자손이 큰 재물운을 갖는 그런 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게 얼마만큼 정확하느냐면요. 자, 이건희 회장님 부모님이 이병철 회장님 묘 아닙니까? 이병철 회장님 묘가 에버랜드 안에 모셔져 있죠. 그 묘를 보게 되면은 삼남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삼남이 주도권을 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병철 회장님이 이병철 회장님의 정말 큰 것은 삼남한테 줬잖아요. 그 삼남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죠? 자, 이런 것이 정확하게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고 있다. 또 음택을 또 잘못한 경우, 잘못한 건 아니지만 대권원에 실패한 사람이 있죠. 이해창 전 총재인데요. 이분이야 뭐 평생 공직에서 정말 대법관으로 국무총리까지 승승장구했지만 대권에는 실패했잖아요. 저 조상묘가 대권에는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1996년도에 그분이 이제 97년도부터 대권에 나갔잖아요. 96년도에 가서 보고 절대 안 된다라고 그때 당시 기사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 대권은 못 잡게 돼 있다란 말이죠. 이런 것이 음택이 주는 영향입니다. 또 이해가 되시죠? 또 양택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아주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청와대 아닙니까? 청와대. 청와대가 흉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경복궁은 명당인데 청와대는 흉터라고 그러는데요. 경복궁도 흉터입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리죠. 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600년 전에 경복궁이 지어졌습니다. 거기서 정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6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정치가 잘 됐나요? 정치로 나라 발전했나요? 경복궁이 흉터라는 게 증명이죠. 또 청와대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역대 대통령들 지금 이 순간 박근혜 대통령까지 제대로 대통령을 맡은 사람이 어디냐 말입니다. 또 나라를 발전시키고 정치가 잘 된 짓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게 흉터입니다. 경복궁 터나 청와대 터나 그게 같은 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병이 나라가 이렇게 참 지금까지 참 어려운 그런 세월을 우리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청와대 터는 우리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이전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이미 그 명당터를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만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단히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풍수지리의 근원이면서 풍수지리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것이 풍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제 얘기에 긍정적이고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은,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풍수를 아주 신봉을 했습니다. 신봉을 내려오다가 일제시대에 이 풍수학을 말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말살시켰었지만 지금은 또 풍수가 많이 잠재해져 있죠. 이 좋은 학문이 알려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풍수를 신봉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 즉 국민이 지금도 풍수학을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 80% 이상입니다. 참 다행인 거죠. 그래도 어쨌거나 풍수의 원리는, 풍수의 이치는 잘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참 다행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이 풍수학을 제대로 활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풍수학을 제대로 활용하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은 일본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어쨌든 음택까지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99%가 다 잘못 썼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음택은 좋은데 조상의 묘를 좋은데 쓰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풍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애는 쓰지만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어쨌거나 음택 풍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음택 풍수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나라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전반적으로 풍수의 그 근원을 또 자꾸 사례와 신뢰와 이런 것을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시게 될 것이고, 풍수가 정말 중요한 거로 하는 거구나. 인간사회, 세상사에 풍수밖에 더 중요한 학문이 없구나. 이거를 아시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열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